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에 관한 주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이제 지적 도면의 등록상으로서 재축 색치경지라고 해서 치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치치라고 하는 주제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자 이슈가 됐어요. 측량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적 측량에 실제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적부심사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자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지적 공부에 어떤 데이터를 정리한다. 어디서 공부하셔서 지적 공부에 복구할 때 공부했던 주제야. 이 앞에서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나왔던 것이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것도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앞에 자 측량하기에 앞서서 측량 의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해서 우리 공부할 때 지적 측량 의뢰 하면은 자 이 계획서라는 것을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된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나중에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었어. 그래서 측량 파트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 민간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에게 바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 측량이랑 연계가 되고요. 중간에 측량 결과도 측량에서 측량 결과도 나오게 될 겁니다. 요 내용 받아가지고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진다. 자 한편 측량 결과도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부 심사라든가 적부 재심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치치 중에 두 개 얘기할 때 지적 측량이 종료할 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절차 공부하시게 될 테고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적부 심사와 적부 재심사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공간정보 후보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가 측량이라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워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의 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일 첫 번째 주제 지적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건 크게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논의할 쟁점은 세부 측량,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을 주된 이슈로 삼게 되는데 16회 때 나오고 이 미친놈들이 거의 15년 만에 31회 때 출제했던 것이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우리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용어 다시 한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뭘 베이스로 해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의 면적 경계를 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소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기준점의 종류를 보게 되면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거 읽어보지 마. 자, 가장 큰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 이런 순서로 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삼각점하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우리가 직접 공부 시험 범죄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라든가 또는 지적소관청 이런 아이들이 미리 기준점을 잡아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이 개별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 요 지적 기준점을 활용을 해요. 다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건 그렇게 어려워. 지적 삼각점만 제일 큰 거다. 동네에서 산 꼭대기에 제일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다. 그리고 중간 단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 사이사이에 좀 더 세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을 지적 도근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한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등이 미리 어떻다? 이걸 기준점을 잡아놓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사람이 세부 측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아무데나 폴대 꽂고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 이 데이터를 받아와야 돼. 이게 바로 열람이라는 개념이야. 개인이 열람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 열람에서 그 뭐합니까? 자, 개인은 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열람을 하는 주체는 누가 된다? 앞으로 세부 측량을 하게 될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녀석이 바로 열람 등을 하게 된다 해서 한번 가볼까요? 지적 삼각점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든가 지적 도근점에 대해서 열람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지적소관청에게 해야 된다 해서 지적소관청은 공통적인 이슈니까 따지면 올 거 없고요. 스케일 크게 정한 기준점 가장 컸던 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컸던 것은 지적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도 어떻다? 바로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 지적 공부의 열람 얘기를 할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이 돼 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열람 신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 보존된 지적 공부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적 소관청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싶으면 어떻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지금 지적 도면에서 치치할 때 지적 삼각점의 위치, 지적 삼각 보조점의 위치, 지적 도근점의 위치라고 하는 거 요렇게 했었죠. 그 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겠고, 지적 삼각점은요 바로 시도지사에게도 어떻다?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개인에서 뭐 하겠어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라는 녀석이 이런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적 삼각점 성과나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성과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개별 필지, 면적, 그 다음에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새로운 영역이라서 포인트 열람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다 보니까 좀 지저분했던 문제였던 데 비해서 자, 이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세부 측량의 종류 가지고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서 일단은 논의의 전제부터 가볼까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개념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 토지의 표시 항목이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토지의 표시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토지 이동. 다시 가겠습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있었죠.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필, 자,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테고, 변경 두 개 있었죠. 지목 변경하고요,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상 관련해서 자, 정정과 그 다음에 말소 이렇게 8가지를 가리켜서 정정과 말소를 묶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다? 측량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슈 삼았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앞에서 지번 얘기를 함에 있어서 키워드 준용한다라는 명제가
있었죠. 준용한다는 명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서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바로 행축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사업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 할 때 지분 부여 방법 특이한 구조 겁나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도시개발 사업 할 때도 결국은 정비사업 할 때도 뭐한다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얘기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해왔을 때 이걸 어디다가 바로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일부러 제가 안 보여드리면서 세부 측량의 종류를 몇 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살 붙여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측량의 종류에서 토지 이동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의 변화 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토지 이동 종목이 뭐냐? 8개라고 해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과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록상의 정정과 받아들여진 토지의 등록 말소까지 8개를 가리켜서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먼저 토지를 합병을 한다. 그러면 어떻다? 측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면적은요 2개를 합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토지 주된 용도 28개 중에 하나 이게 다른 용도로 바뀐다. 그럼 당연히 면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이동 종목 8개가 암기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합병과 지목 변경에서는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시려면 모르겠다. 합병할 때 면적을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초정이라고 하는 거, 초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분할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 허용 범위를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다? 자, 정정을 하도록 한다. 지금 기억 안 날 거야. 앞에서 지금 이제 면적 얘기할 때 합병할 때는 면적을 측량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면서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에서는 초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한 번에 기억 못해. 나중에 또 반복해서 그 파트를 보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답을 맞추실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동 측량이라는 게 가장 기초가 되게 될 테고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가 있으면 어떻다? 측량해서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슈 3만 내야 될 게 이제 간단합니다. 자, 복구 측량이라고 해서 자,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일단은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만약에 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관됐을 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자, 복구 측량에 앞서서 있었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토지의 표시 항목에 관한 항목을 토지의 표시 항목 복구 자료가 뭐냐 해서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각종 토지 대장 등의 등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증명서류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마지막이 자 복구 자료, 복제된 지적 공부에서 측결 등증복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다 복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측결 등증복이 없어.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요렇게 개념을 삼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종류, 세부 측량의 종류로서 바로 지적공고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적공고를 복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측량. 만약에 측결 등증복 이런 게 있었다면 굳이 복구 측량을 안 하겠죠. 그런데 없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항목을 다 입력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래서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바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한정에서 기존의 지번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그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이 끝나서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이라고 정의를 하죠.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네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재조사 측량 얘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지적도. 이면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적도가 있게 될 것이고 지적도 앞에 뭐가 있다고요?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적도를 가지고 어떻다? 면적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된다. 그 방법을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지적도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지적도에다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거리라는 것을 지적도 아래다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제명 끝에 바로 좌표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요. 좌표라고 표시, 제명 끝에다 좌표. 그리고 지도 외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좌표라고 적을 것, 가운데는 거리를 표시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을 것. 해서 어떤 지적도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있으면 거리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려고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사실은 이 신도시 만든 지역에서 보통의 경우에 자 신도시 만든 지역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 도 비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신도시 만든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할 때 좌표라는 걸 활용을 해요. 자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미 지적 공부에 일정한 상이 다 반영이 돼 있어. 근데 좌표를 따로 비치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입니다. 아까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 측량은 누가 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지적 재조사 측량. 자,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걸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도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 도지사 등이 자 지적소관청이 행하는 측량, 대도시시장이 행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건 뭔 소리냐면 이걸 제가 이복 확제 이렇게 외우자고 그럽니다. 내용이 이게 제일 흔들어. 그래서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토지 이동 종목이나 똑바로 쳐 외워두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8개가 세팅이 되잖아요. 그럼 복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 8개를 안 해온 상태에서 이걸 동시에 쳐 외우려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요도라든가 직접 시험에 다뤄지지 않더라도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미친놈처럼 계속 씹으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고 견디어 내시게 되면 같이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측량을 했습니다. 다시 이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기본 순서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 측량. 자,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 지적소관청이 똑바로 측량했나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 그래서 자, 측량 결과도가 나오겠죠? 측량 결과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바로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 이 지적 측량 수행자가 행한 측량 성과에 대해서 똑바로 측량했나 확인해내는 거, 이걸 우리가 검사 측량.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앞에서 이 검사 측량을 하기 위하자 이런 지적 측량을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통칭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얘기로서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준점을 만들었던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똑바로 측량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복 확대 등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지목 변경이라든가 아까 합병은 제외한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복 확대 등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에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그거 기준점이 되는 게 측량 결과도가 될 겁니다. 이 측량 결과도라는 개념 자체는 검사 측량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 확대, 이동 측량, 복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나중에 이름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와.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복 확대 등에 있어서 이거 똑바로 측량인지 확인하는 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근데 측량이 두 개가 더 남아있어. 이복 확대 외웠다고 치고요. 이거,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와 무관하게 이 체계를 잡고 있지 않으면 자, 공간정보법이 어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이 필요 없는 측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자,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읽지 마. 자, 현황을 확인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거야. 자, 이게 이복 확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적 공부, 자, 대장부와 도면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 측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측량 결과도 나오고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나오고 지적 공부의 정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 복원 측량 키워드 뭐라고요? 복원의 복자를 따셔야 돼.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의 현자를 따셔야 돼. 이복 확대는 검사 측량을 하는 것이고 복원 경계로 갈까요? 자, 복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경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굳이 어떻다? 지적 공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게 좋아. 자, 경계 복원 측량. 내가 땅을 샀어. 시골 땅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경계가 어딘지 궁금해. 또 내가 땅을 살려고 하는데 경계가 좀 불분명해. 자, 아는 학교에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분이 이제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 산이 있었고 이쪽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가 70년대 그 당시에는 측량도 안 됐습니다. 함부로 측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 예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 이 땅은 딴 사람이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땅을 사셨어. 그래서 다시 그림을 좀 그려서 볼까요? 벨루밀이 다 있었어. 자, 그래서 자, 이쪽에 산 하나 있고 이쪽에 산 있고 이쪽이 저수지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쪽 산을 누가 유력한 사람이 샀다는 얘기를 듣고 이쪽 산을 같이 산 거야. 산을 산 거야. 그런데 나중에 측량이 가능한 시점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측량을 사실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 나중에 보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의 반 이상이 저수지에 갇혀 있는 거야. 저수지.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물 못 빼요. 물 빼라고 했다가 그 밑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이 가만 안 둔다고 저수지에 묻어버리지. 그래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 해서 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만약에 경계 복원 측량을 그 당시에 땅 살 때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 저수지에 다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땅 안 샀겠죠. 어찌됐든 간에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런 거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땅 사고 싶은데 5-6번지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을 위해서
측량하는 분을 동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땅의 경계입니다라고 알려줬다. 이 측량을 뭐라고 한다?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게 아니야. 지적공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 폴대를 세워서 위치가 여기구나라고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공부의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검사 측량이라는 개념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 자,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지적도 등, 지적 도면에 공시를 해서 치라고 해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의 위치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또 치가 하나 더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뭔 소리냐면 자, 토지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건물이 지적도나 임야도의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건축물이 준공한 후에 이루어지는 측량이라고 되는데 건물 짓기 전에 하는 측량, 내 토지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적도 임야도에 저거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거 지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자,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지적도에 건물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진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측량. 이걸 이름하여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과 지적 현황 측량의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외우시는 방법. 의미는 알았다고 치고 자, 검사 측량이 필요한 거. 기준점 두 가지로 하는 거야. 검사 측량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복 확제 등에 해당되면 어떻다? 이것은 검사 측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연이라고 해서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그다음에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바로 검사 측량이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지적 재조서 측량은 아까 국가적인 중대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은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해석하면 지자체가 하는 측량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해서 이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좀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까다롭고요. 앞에서 차라리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이계지, 그다음 표명대지, 자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제축 색치경지 있었고요. 그 외에 좌호호 이게 차라리 이게 딱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얘는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복 확제라는 개념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경연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바로 측량의 세부 측량의 종류가 되게 된다 해서 세부 측량이 원래 뭐라고 해서 면적이라든가 혹은 경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 각 필지별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적 공부에 따로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측량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이복 확제 경연이라는 주제 이렇게 측량의 종류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측량의 실제라고 해서 측량 과정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적부심사 등에 관한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